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카메라를 열었고요. 사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것저것 영상을 많이 찍고는 있거든요. 단지 이제 유튜버나 뭐 수업 영상은 아니고 뭐 다른 이것저것 영상을 찍고 있어서 사실 계속 찍고 있는데 오랜만에 좀 찍어 보네요. 오늘 무슨 이야기, 세미나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좀 주로 안 다뤘던 주제지만 좀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물론 저는 이제 도시학 하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란 영역에서 이 도시는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촌이라고 부르는 교외, 도시 외곽은 물론 여전히 복지의 큰 테마이기도 하지만 도시가 갖고 있는 이 복지와 밀접성은 되게 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지금 거의 8할에서 9할 정도는 다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농촌, 어촌, 산촌 같은 이 촌 지역은 인구의 지금 한 1, 2할이 살고 있을까? 통계치를 보니까 2할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8할, 9할의 인구가 거의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죠. 이처럼 따지고 보면 도시, 그리고 사람 그리고 복지는 일종의 이제 한 세트죠.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당연히 사회복지를 공부하거나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도시 이야기가 빠지는 거는 좀 이상하죠. 물론 전문적으로 뭐 도시 정책, 도시 개발 뭐 이런 거 연구하는 학자처럼 뭐 꼭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있으면 저는 좀 좋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한 번씩 도시에 관한 연구를 하거든요. 도시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제 최근 연구가, 마지막 도시 연구가 뭐 있었냐? 이거 좀 보면 연도별로 좀 볼까? 이게 보시면 이거를 공유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를 막아야, 잠시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잘 보이시죠? 네, 뭐 보일 건데, 제 연구 중에 이제 제가 연도별로 보면 한 번씩 제가 도시 연구를 하긴 하거든요. 도시 연구 중에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학교 연구도 좀 하고, 2010 학교 왔을 때 아마 18년인가 20년에 한번 했었을 거예요. 제가 도시 연구를 농어촌 지역도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 연구가 조금 더 재밌어가지고 2010 어디지? 아마 부산 관련된 연구를 제가 좀 하거든요. 여기 있네요. 도시재생 요겁니다. 제가 썼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제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정혜진 교수랑 저랑 이제 도시재생 지역의 어떤 거주 삶의 질, 부산대 해운대 우동 관련돼서 이렇게 연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잠시 열어볼까?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부산에 부산 관련된 도시재생 관련된 요쪽에 아마 지금은 요 위치가 여기거든요. 이게 그 해운대 진해마을이라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요 위치가 여러분 좀 많이 아시는 해리단길로 다 바뀌었어요. 유명하죠. 이제 해리단길도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실 건데,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해리단길로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딱
해운대 우동 쪽이죠. 해리단길이 있고요. 여기가 뭐 우리가 이런저런 연구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리단길 안에 보면 이런 유해 환경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다 안에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아파도 앰뷸런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좁은 길을 앰뷸런스가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이 겨우 하나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기 어떤 식으로 있는지 뭐 이런 얘기 했으면 제가 다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요 밑에가 이제 완전 가파른 경사길이에요. 여기 지금이 요 동네가 다 해리단 길이에요.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지금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요 우동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동에 사회복지관 하나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네가 굉장히 부유하지만 막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시설이 되게 낙후되어 있고 뭐 이런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거 하면서 아마 섬이라고 표현했나?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네마을 같은 부유한 지역 안에 있는 섬같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뭐 보면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있어. 뭐 이게 우동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동이에요. 지도 보면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거 전부 다 우동이 굉장히 높은 지대를 하죠. 땅값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되게 잘 사는 지역이 많은데 이런 몇몇 군데, 이런 우동 안에 이런 몇몇 군데는 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땅값이 싸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 자체는 되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 뭐 이런 데가 좀 있었죠. 물론 여기는 우동뿐만 아니라 예전에 지금도 아마 여기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룡마을이라고 있었어요. 서울 구룡마을이 있었는데 여기 보이면 여기 보시면 뭐 구룡마을 보이죠? 여기 뭐 지금도 4시간 전이니까 2023년 12월 기준으로 연탄 막 쓰고 있다는 거죠. 구룡마을의 연탄 봉사 뭐 이런 데예요. 근데 이 구룡마을이 어디냐? 깜짝 놀랄걸 여러분. 지도를 열면 여기가 구룡마을이에요. 구룡마을이고 여기 구룡마을인데 이 구룡마을에 근처에 뭐가 있냐면 이거 어디야? 지금 강남이에요. 서울 강남입니다. 참고로 양재, 강남 여기 돼 있고요. 여기가 지금 타워팰리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타워팰리스에 그 타워팰리스예요. 타워팰리스에서 요 구룡마을까지 얼마 안 돼요.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뒷동네가 구룡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네이버 지도로 볼까? 길 찾기를 해보면 도보로 볼까요? 타워 팰리스에서 은평구 말고 도곡동 응? 서울 어디야?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도곡동이지? 은평구가 아니지? 어디죠? 왜 안 나오지? 여기 아니야? 왜 여기 이렇게 나오지? 왜 이렇게 나오죠? 일단 구룡마을부터 쳐볼까?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나오네. 자, 짜잔. 얼마 나올까요? 1.7km 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걸어서 27분 걸리고요. 자동차로 한 8분? 길 막힌다고 가정해도 이렇게 진짜 금방이에요. 요 거리입니다. 예.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쌌겠죠? 엄청 비쌀 겁니다. 이 동네 굉장히 부유한 마을이죠. 지금은 이제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부유한 지역, 여러분들이 막 TV에서 봤던 엄청난 부유한 지역, 강남, 도곡동 이렇게 엄청 비싼 동네 자체에도
서울 삼성병원 여기 있고요. 이렇게 개발이 덜 된 지역이 굉장히 많죠. 뭐 지금은 이제 구룡마을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뭐 있긴 하지만, 그렇죠. 구룡마을처럼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진해마을이 있었는데, 이 진해마을은 지금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리단길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제가 연구했던 2017년만 하더라도 여러 개 많았죠.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이게 이런 거가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도시라는 것의 발전이 여러 가지 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러분 창조 도시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조 센터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도시학에서 보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는 어떤 그 이론이 있어요. 창조 계급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어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큰 공장, 어떤 산업,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그런 대기업이 와서 공장을 만들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럼 거기서 지역이 아파트 짓고 도시 발전하고 뭐 이렇게 연쇄적으로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할게, 산업이 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몰리고, 그러면 이제 지역이 발전한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아니라 어떤 지역이 다양성이 보존되고, 어메니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어떤 쾌적한 이런 거, 어메니티가 좋고, 여기에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여기에 인구가 몰린다는 거예요. 상업이 발전하고, 그러면 산업이 들어오고, 이래서 쭉쭉쭉 발전한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창조적 계급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도시학에서는 창조 계급 이론이라고 좀 부르죠.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해요. 제가 예전에 조금 제 글 쓰고 있는 플랫폼에다가 이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갖고 와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플랫폼 이야기를 조금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글 써놓은 게 있어서 창조 계급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할게요. 리차드 플로리라는 교수의 어떤 창조 계급 이론이에요. 우리가 보통 창조 뭐 여러 가지 있죠. 다양성, 가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창조 계급 이론에 따르면 21세기 도시의 성장이 사람이 온 이렇게 밀집만으로는 이 생산 효과가, 경제 성장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이 창조 계급이라는 창조적 자본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한다고 보죠. 그럼 이때 이 창조적 계급은 무언가라고 했을 때, 보통 이런 창조 계급과 창조적 전문가 두 분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창조 계급은 슈퍼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고 부르고, 창조적 전문가는 크리에이티브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런 창조 계급에 들어가는 집단은 이런 사람들, 뭐 건축, 교육, 어떤 디자인, 아트, 그리고 이러한 창조 전문가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소득 직종의 어떤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어야지 이 지역이 발전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냥 사람이 몰린다고 해서 그냥 그게 아니라, 특별한 창조적 어떤 지식인이, 특별한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지역이 발전한다는 개념이죠. 그랬을 때 이 창조적 계급과 지역 발전의 가설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양성과 이질성이 큰 지역일수록 창조 계급이 몰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성과 이질성, 여기서 말하는 동양인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민자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LGBTQ 같은 그러한 성소수자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뭐 히피라든지 그런 아트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모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떨까요? 막 사람들이 뭐 직장인도 있고 예술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엉켜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창조적 계급이 말하는 이 관용이에요. 톨러런스라고 말하죠. 프랑스어로는 톨레랑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즉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 수 있을 만큼, 즉 미국같이 백인 위주의 나라에서도 소수인종이라든지 아트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모여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을 포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관용이 있는 도시, 관용이 있는 지역이, 이런 유대감이 있는 지역이 어떨까요? 이렇게 창조 계급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지역이 빨리 발전한다. 그리고 사회문화 어메니티, 여기서 어메니티라는 것은 그냥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바라든지 공원, 클럽, 카페 같은 게 모여있는, 우리가 요즘 젠트리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지역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그렇잖아? 막 공장만 있는 지대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냥 직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음악도 하고 여러 가지 게 모여있는 지역일수록 살고 싶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흔히 쾌적한 편리한 환경, 어메니티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지역일수록 사람들이, 어떤 사람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온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 집약, 그냥 특별한 게 특히 IT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이 높을수록 창조 계급도 많이 온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달라졌긴 했지만 뭐 샌프란이라든지 어떤 IT 위주로 있는 지역 보면 거기에 있는 IT 다루는 사람들이 LGBT도 많고 히피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일수록 기술 집약이 된다. 이 세 가지가 높을수록 지역 자체의 어떤 창조 계급이 몰려오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어떤 이러한 사람들, 이런 세 가지 특성이 있을수록 여기에 특별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도시를 발전시킨다, 지역을 발전시킨다라는 개념이죠. 자, 이랬을 때 크리에이티브 클래스가 말하는 세 가지가 기술, 재능, 관용, 테크놀로지, 탤런트, 톨러런스,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기술 집약적,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 히피, LGBT, 외국인, 이런 사람들 다 포용해주는 관용이 있는 도시. 그래서 보통 이런 지표들, 이런 게 있어요. 탤런트 지표들은 뭐 대졸이상 학력자가 어느 몇 프로인지, 그 다음에 뭐 특허권 생산에, 그 다음에 이 톨러런스 지수가 좀 특이해요. 게이 지수, 보헤미안 지수, 이런 문화, 디자인, 음악 하는 사람들 지수, 그 다음에 도가니 지수라고 부르는 외국인 등록자 수, 뭐 이런 식으로 지수를 설정해요. 리차드 플로리다의 어떤 The Rise of Creative Class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지수들을 있을 때 이 지역이 높다, 이런 지수들이 높을수록 지역은 발전한다, 뭐 이런 이론을 갖고 있죠. 제가 외국에 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살 때도 학생이니까 돈도 없었죠. 그러니까 좀 최대한 좀 싼 지역인 동시에 좀 안전한 지역을 가고 싶잖아요. 뭐 두 가지가 이제 다 이루어지는 도시는 그렇게 지역은 많이 없지만, 근데 그런 지역 가게 되면 확실히 뭐 외국인, 아트하는 사람, 히피, 뭐 LGBT 되게 많이 모여 살고, 그리고 그런 지역 카페도 많고 레스토랑도 많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지역, 그러니까 그런 데 있으면 확실히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성장하는 걸 느꼈거든요. 실제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 때도 실제 리차드 플로리드가 말했던 이러한 안전하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고 이런 지역이 훨씬 좋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가 있을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너무 밀접하게 밀착돼서 살아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조금 다른 말로 아까 도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아까 우리가 해리단길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해리단길이 개발됐던 이유는 뭐 나중에 또 할지 모르겠지만 젠트리파이에 대한 이슈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그 연구했을 때 그 진해 마을에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노동자 계열이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지대가 싸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그 지역의 항구라든지 시장에서 일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기 말했던 외국인 지수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외국인 등록자 수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리차드 플로리드가 이야기했던 이 3T의 관용지수가 그 지역에 높았고, 이런 관용지수가 우연히도 아마도 뭐 계획된 건 아니겠지만 우연히도 젠트리파이를 불러일으켰고 지금의 어떤 해리단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해봐요. 물론 그것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 뭐 외국인이 많아야지 도시가 발전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정리해보자면 이러한 창조 계급에 대한 3T에 대한 기술, 재능, 이 재능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기술과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 뭐 외국인이거나 LGBT거나 뭐 여러가지 좀 우리 일상이랑은 좀 틀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기술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탤런트 이렇게 있으면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런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 사람들, 일반인들이 이걸 포용해 줄 수 있는, 포용하는 일종의 관용, 톨러런스가 있다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된다? 이 지역은 뜬다. 이게 리차드 플로리다의 생각이고, 이거를 어떤 복지적 관점에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문화다양성 수업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다양성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논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높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라든지 자원봉사, 그 다음에 어떤 기부, 도네이션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 우리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와 일반인과의 어떤 적절한 관계, 이걸 우리는 지역사회 복지라고, 이렇게 지역사회 참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라는 영역과 도시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고, 이 도시가 관용에 있는 톨러런스, 왜 지역이 발전해야 되니까 이런 관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공공의 어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접근들이 굉장히 높은 관용을 일으키겠죠. 좀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좀 다른 사람 감싸주고, 이러한 관용도가 올라갔을 때 지역이 성장하게 되겠고, 지역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지역의 성장은 또 다시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러다 보면 좋은 카페, 미술관,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산업도 이렇게 막 들어오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게 선순환 과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지는 도시에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리차드 플로리드나 사회복지나 젠트리파이를 연구하시는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아니다, 복지라든지 어떠한 관용이 떨어진 도시는 망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뭐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도 그렇고요. 이러한, 물론 너무 높은 관용은 세상을 망가뜨리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샌프란이 겪고 있는 문제도 그렇죠. 샌프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한번 다시 할 때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너무 과해지면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쨌든 관용이 없는 너무 삭막한 도시도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도시의 발전, 경제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떤 복지라는 관념이 도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것이 제가 리차드 플로이드의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이론을 옹호하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하는 걸로 해봅시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